노마드 한국사 제50강 한국사와 한국어 연구. 신채호 무정부주의자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승만을 비판한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로 활동한다.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한다. 1923년 김원봉이 만든 어혈단 조직의 부탁으로 어혈투쟁을 강조하는 조선혁명선언서를 만들어 발표한다. 이후에 일본에 체포되어 미슌 감옥에서 사망한다. 신채호의 활동을 애국개몽운동 시기 1900년대와 일제강점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애국개몽운동 시기에는 독사신론을 저술하는데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뜻이다.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다. 독사신론을. 대한매일신보는 베델과 양기탁이 운영하였다. 그리고 채도통전과 이순신전, 얼지문덕전을 집필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조선사연구초를 발표한다. 조선사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내 제1대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를 저술한다.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말한다. 박은식은 양명학자이고 유교 구신론을 말한다. 위정척사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양명학은 위정척사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활동한다. 1925년. 국혼을 강조하는데 나라는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고 정신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은식을 애국개몽운동 시기와 일제강점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애국개몽운동 시기인 1900년대에는 중에서 1910년에는 조선광문회에서 체남성과 고전을 정리한다. 일제강점기에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한다.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를 저술했고,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를 저술한다. 정인보는 5천년간의 조설의 얼을 저술한다. 안재홍 등과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다. 재홍은 1945년 여운형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조선학 운동에서는 정약용 등 조선 후기 실학자 등을 연구한다. 참고로 정약용은 강진에 있는 만덕사에 맡겨진 여유당 전서가 1934년에 발간되게 된다. 정약용은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여유당 전서를 만들고 그 여유당 전서를 만덕사에서 맡겨놓았다가 1933년에 발간되는 것이다. 백나문은 중도좌파로서 사회 경제사학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마르크스의 변정법적 유물론을 수용한다. 마르크스의 변정법적 유물론은 사적 유물론이라고도 한다. 변정법적 유물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시 공산주의, 즉 신석기 시대는 평등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가 형성되고 다음으로 중세 봉건주의가 탄생하고 그 다음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다음으로 현대 공산주의가 완성된다고 한다. 현대 공산주의는 세계 역사는 보편적으로 진보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일제의 정체성론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중세 부재
중세가 부재했다라고 하면서 중세 부재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어주어 근대로 진보했다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갑자기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로 점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체성론에 대한 반박으로서 백나무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또는 변정법적 유물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합니다. 조선사회경제사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병도와 손진태의 실정사학 1934년 이병도와 손진태의 실정사학 이것은 나중에 진단학계로 발전하는데 42년에 해체됩니다. 실정사학은 랑케의 실정주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실은 기록되어야 하며 주관적 해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헌 고증을 통한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이병도와 손진태의 실정사학입니다. 다음으로 한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국 개몽 운동 시기인 1907년에 국문연구소, 1921년 조선어 연구회, 1931년 조선어 학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갑니다. 국문연구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국문연구소 단계에서는 지석영과 주시경이 활동합니다. 지석영은 얼미개혁 때 종두법을 실시합니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에는 국문연구소를 개성하였으며 각야날을 제정합니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각야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지 한글을 창간합니다. 1931년 조선어 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를 개편한 것이고 문맹퇴치운동을 지원하고 한글 맞춤법 동일한과 표준어와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해방 이후에 완성됩니다. 각야날 제정은 21년 조선어 연구회, 문맹퇴치운동은 31년 조선어 학계, 우리말 큰사전 편찬도 31년 조선어 학계. 한마디로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각야날 제정과 기간지 한글 창간이 있습니다.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는데 치안유지법에 적용되어 강제 해산되고 맙니다. 참고로 치안유지법은 1925년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일제가 제정한 것으로서 국채 변혁을 시도하는 단체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입니다. 치안유지법. 대표적으로 진단학계와 조선어학계는 국채 변혁을 시도한 단체가 되고 조선공산당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1907년에 정미조약에서는 보안법이 만들어져서 독립운동단체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정미조약의 또 다른 것은 신문지법이 있어서 우리나라 신문을 폐간하게 되고 정미조약에서 차관정치를 실시합니다. 1900년대 애국개몽운동 시기의 문예활동은 1908년에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소설이 신극으로 공연됩니다. 이인직은 나중에 이완용의 빗으로서 친일파가 됩니다. 신소설이 나오는데 언문일치가 되어야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국한문 혼용은 신소설이 아닙니다. 주제는 여전히 권선징악의 구소설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최초의 판매금지 소설인데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문예활동을 살펴보면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 프로문학, 프로레타리아 문학, 노동자 문학, 사회주의가 유행한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저항문학으로서 시문의 그날이 오면, 상록수, 윤동주의 서시 등이 있습니다. 친일문학으로는 최남선, 서정주, 노천명이 있고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한 코리아 한상곡 이 곡의 일부가 애국가가 됩니다.
1926년 나훈규의 아리랑이라는 최초 무성 영화가 탄생합니다. 어, 민족의 모순을 고발하고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921년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으로 인해서 1922년 과학 대중화 운동이 전개됩니다.